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MX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바쁠 예정인지라 대부분의 정보는 텔레그램에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최대한 유튜브에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약 1년 동안 제가 조심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심한 폭락이 왔고 여러 번의 베어마켓 랠리도 오면서 베어마켓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러한 채널을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는 이미 끝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매크로 시장을 매일 바라보고 있는 제 관점에서는 여전히 베어마켓은 끝나지 않았으며 충분히 다시 여기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편향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제가 분석한 영상을 보시면은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찾아서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흐름을 체크하고 있는데 저도 좋은 변수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마땅히 없습니다. 혹여라도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준 데이터를 제게 공개해 주신다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차트입니다. S&P 500의 차트를 보시면은 일본 기준으로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의 채널이 형성되었다가 다시 채널의 방향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15분봉을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이렇게 하락 채널이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5분봉 기준을 가지고 채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지는 근거에 따라 달려있는 만큼 뒷받침되는 근거 데이터를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S&P 500의 옵션 현황입니다. 옵션 현황은 제가 저희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매일 공유드린 데이터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옵션 만기일이 끝났고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자면은 가장 높게 치솟은 이 구간이 바로 빅 게마로 여기 대다수의 오픈 인터레스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4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4150에서 4200의 구간쯤에 또 오픈 인터레스트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콜 월입니다. 그리고 여기 3900에 위치해 있는 게 바로 풋 월이고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트가 바로 이것인데요. 노란색이 바로 콜 월이고 초록색이 바로 풋 월이며 여기 검정색이 S&P 500의 위치입니다. 4134에 있죠. 보시면은 S&P 500은 항상 노란색과 초록색 범위 이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즉슨 아무리 랠리를 S&P 500이 펼친다고 해봤자 4150이 한계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올라봤자 16포인트 정도이며 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깊이는 3900까지로 굉장히 깊습니다. 물론 이렇게 4150을 뚫고 4200까지의 범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70포인트 정도로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마저도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여기에 잡힌 많은 오픈 인터레스트 물량이 이렇게 롤오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매일 데이터를 보고 있는지라 그러한 변화의 유무성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립니다만 옵션 포지션에 있어서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은 S&P 500은 4200 이상 올라가기는 정말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만큼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이신 투자분들이 많은지라 제가 최대한 눈치를 안 보고 스스럼 없이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관련된 데이터인 ISM 서비스 인덱스나 장단기체 스프레드에 대한 해석 및 다양한 선행 지표를 이용해 앞으로의 전망들을 바라보고 토론함은 물론 차트에 있어서 라이징 웨지 패턴 등의 차트 분석 그리고 헤지 펀드나 기관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내부자 데이터 등 지금까지 약 1092여 개의 데이터 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토론하면서 매크로를 추적하고 각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관 관점에서도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여기 가입을 하신 뒤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시면은 텔레그램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새로운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스닥 뉴 하이 뉴 로우스인데요. 신고점과 신저점들을 모두 합쳤을 때 이러한 데이터들의 양상이 나옵니다. 그러한 데이터와 여기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은 제법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 부분도 올라가고요.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며 또 떨어지면 떨어지고요. 횡보하면 횡보하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나스닥이 랠리를 펼쳐주고 있고 앞으로도 랠리가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스닥 뉴 하이스 뉴 로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하락하는 방향으로 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나스닥의 랠리가 오래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맥켈란 차트도 상승이 아닌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서메이션 인덱스를 보면은 300 정도의 수치밖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랠리를 보시면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여줬는데 이번 랠리는 300이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약하며 여기 빨간색 부분은 하락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기반으로 봤을 때 이번 랠리는 약한 베어마켓 랠리이며 아직 베어마켓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은 이렇게 리딩 인덱스가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리딩 인디케이터를 S&P 500에 겹쳐서 보면은 리딩 인디케이터 또한 말 그대로 S&P 500을 선행하는 지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1985년에서 1989년 때는 한 번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보시면 이렇게 리딩 인디케이터가 떨어질 때마다 S&P 500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S&P 500이 이러한 리딩 인디케이터를 따라가지 말라는 법 또한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가 자꾸 주가가 하락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연부를 외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매일 분석을 드리기 때문이고 만약 제가 매일 분석을 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분석을 했다면 연부를 외친 식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텔레그램에 제가 분석하는 모든 정보들을 공유 드릴 것이고요 매일매일. 그리고 사실 제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채널들과의 차이점은 저는 최대한 많은 변수들을 S&P 500에 겹쳐서 그 상관계를 파헤치고 지표가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지를 읽는 것입니다. 리딩 인디케이터와 S&P 500의 상관관계처럼 말이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지표가 이렇게 나왔고 과거의 상관계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관계는 리스크 팩터입니다. 무조건 제가 연부를 외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나 예측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제 바램도 아니고요. 그냥 상관계를 보고 읽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연부를 외우는 쪽은 S&P 500은 무조건 결국 우상향하게 되니 올라도 사고 떨어지면 오히려 더 좋으니까 또 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매번 상승할 때 사고 하락할 때 살 수 있을 만큼의 현금 흐름이 있다면은 그건 가능하겠지만 만약 그게 가능하지 않은 직장인들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리스크가 있을 땐 조금 피하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줄어들었을 때는 매집을 해야만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리스크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리스크를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집계하면 그건 신뢰도가 크게 없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들을 이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CTA의 지표를 보시면은 CTA의 신저점은 9월 말, 1월 초, 3월 말로 S&P 500과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9월 말, 1월 초, 그리고 3월 초에도 S&P 500은 신저점을 갱신했고요. 신고점의 경우는 CTA 지표는 11월 말, 2월 초, 그리고 4월 중순에 신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S&P 500도 마찬가지로 11월 말, 2월 초, 그리고 4월 중순에 신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알고리즘에 따라 매매를 하는 CTA는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세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월 중순을 기준으로 픽을 찍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 다운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더 나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은 상승했을 때의 매수 물량보다 하락했을 때의 매도 물량이 월등히 많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멤버십을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에만 공유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CTA에 대한 매매 계획들은 텔레그램에만 사전적으로 공유드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공유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데이터들은 전부 멤버십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려놨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기차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